2022년 1월 17일입니다. 김건희 씨 어제 스트레이트 방송된 거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오후에. 그거부터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고,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적으로 제 느낌은 아직도가 아니라 정의당 지지율이 2, 3, 많으면 4. 왜 그런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저렇게 정치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4선까지 했을까? 근데 사실 그거는 지역 국회의원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 후보로는 함량 미달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저렇게 정치적 감각도 없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동정표를 구걸하는 정도, 그런 칩거 좀 웃기는 거죠, 사실은. 혹독하고 더 가혹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5일 동안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뭐 한 겁니까? 무슨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말은 뼈아픈 오판, 겸허 인정.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는 이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의당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뛰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선거운동을 가진 사람들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과 정의당 앞에 그 평가, 즉 민주당이 지난번 정치개혁 무슨 해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조국 사태 이렇게 되면서 그때 진보의 원칙을 버렸고 똥물을 튀겨놨던 거를 대충 그냥 얼버무려서 지나서 왔는데, 지금 이제 대선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럼 너는 어느 자리냐? 라고 대중들이 묻는 거예요. 민주당 따까리? 이중대? 그러면서 무슨 표를 달래? 그것을 이제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민주당과 벌였던 그 일종의 협작, 거기에 뒤통수 맞고, 그래서 어떤 실리도 얻지 못하고 명분도 없어지는 그런 엉망을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뜩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대중들은 알고 있죠. 시민들은. 또 뭐야?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건데? 나는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사쿠라? 색깔도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표가 없죠. 대안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즉 말하자면 지금의 상당히 높은 정권 교체의 국민들의 결국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건 반민주당인데 혹은 비민주당인데, 아니 정의당은 반민주당? 비민주당? 아니 그때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건 니네들인데, 그거에 또 정치개혁위원장은 심상정 넌데, 그래서 현타가 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뼈 아픈 자신의 오판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뭐 마지막 소임을 당하겠다는. 근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응? 그래서 뭘? 후보 사퇴? 뭐 후보 사퇴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어떤 지점에서 그러니까 오판을 인정했다고 하면 그 오판의 인정 지점에서 강력하게 반민주당 공약 아니면 적어도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지지층 그게 이제 뭐 그럼 대기업 노조 아니면 비정규직 노조 아니면 뭐든 여성 뭐 노동 여성 이거를 뭐 하겠다고 세 가지를 하고 세 가지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추상적이야.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 남 탓하지 않겠다. 여태까지 남 탓해왔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수준도 안 되는 거죠. 뭐 그건 말할 지지율의 1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어렵고 힘든 일표 하지 않겠다. 뭐 세 가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러려고 뭐 선거도 중단했다는 건 웃긴 일이고. 그럼 이제 세 가지를 하겠다. 노동, 여성, 기후위기. 아니면 노동이 사라진 데서 노동 무슨 노동? 그러면 대기업 노조, 민노총 아니면 어디? 그럼 실제로 정규직, 비정규직 그럼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포인트를 둬서 그 얘기도 없어. 그냥 노동이 다른 대안이 없어. 뭔 얘기인지 몰라. 여성이 사라진 대선. 여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논쟁 갖고 이대나 미대나 나오고 그럼 선명성을 가지고 나가든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부분의 이슈를 가지고 나가든 그것도 없어. 전략도 없어. 끌려가. 그건 기후위기, 녹색. 그럼 뭘, 어떻게? 예를 들면은, 그건 탈원전 뭐 이런 건 얘기를 하지만 너무나도 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예를 들면은 태양광 발전, 얼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뭐 그러면 이런 보조금리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대중들이나 시민들이 원하고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고 거기서 지지를 어떤 아닌 뭐든 뭘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동정심, 동정론 그러니까 진작에 토론해서 쟁점을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고 노동, 여성, 기후 다 그냥 좋고 좋은 걸로 그게 무슨 대선 후보입니까? 그게 무슨 정책입니까? 되도 않는 소리죠. 그걸 진보의 금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그냥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또 이제 여러 기후위기에서 특정한 어떤 노동단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하지 않는 여성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여성 운동에 했던 소위 말하는 그 사꾸라들, 가짜들, 이런 그 비판도 하지 않는 그런 의제들. 그래서 그럼 이 정도 짚고했으면은 그런 의제들 중에 한두 개 가지고 나와서 팍 치고 나가야지.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거는 내일 뭐 선대위에서 얘기하겠다. 선대위가 없어요. 선대위가 재조직돼야 되잖아요. 그럼 선대위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느냐? 새 조직하는. 그러면 그 선대위의 조직이라고 하면 누구를 배치할 것이냐? 그것이 안 나오니까 그럼 기존의 걸 재심해서 또 한다. 아이고 참 이 양반 참 답답하다 못해. 그러니 지지율이 2, 3도 안 나오지. 차라리 그냥 사퇴하시는 게 이꼴 저꼴 안 보는 게 난데 도대체 심상정 이게 한국의 진보 정치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동정론에 기대서
그리고 기존의 조직에 기대 갖고 겨우겨우 지었구나. 이렇게 해서 뭐 한 소수정당이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는 이렇게 했던 자기 만족에 취해 갖고 뭐 자기 만족에 취해도 역시 뭡니까?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또 뭐 사는데 뭐 지장 없으니까 이런 일종의 운동 귀족으로서 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운동 귀족, 그 의원회관에 있는 운동 귀족들, 정의당의 그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는 그 밑에 보좌관, 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자들, 아주 그냥 아주 진저리가 쳐집니다. 해산하세요, 정의당. 해산하시고 지금 이제 후보 계속 운동하실 거면은 선대위 전면 개편, 그러면 싹 다 없애시고 지금 기존에 있던 애들 싹 다 없애지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젊고 생각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 생각 있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선대위원으로 대거 위촉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데려오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당 조직 내에도 그래도 괜찮은 생각이 있는 고 활동력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대거 그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다못해 이준석 같은 그런 애들 발굴을 못할 정도면은 그거는 그냥 나가 죽어야죠. 참 생각도 없고 행동력도 없어. 그냥 거기서 그냥 운동 귀족으로서 국회의원회관에 기생하는 운동 귀족으로서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니 뭐 2, 3도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2, 3 나오는 것도 잘 나오는 거죠. 명확히 하실 거는 민주당의 소위 586들 아니면은 그런 애들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 정면 승부를 한다. 확실히 반민주당까지는 아니어도 비민주당은 간다. 확실히 이 부분들 그리고 논쟁이 되고 부담된다 하더라도 의제 설정에 제한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기존에 선대위 있던 아니면 기존에 활동했던 이름만 있었던 그런 애들은 싹 다 갈아치우고 그리고 국회의원 중심의 그 선대위 이거 말고 걔네들 능력도 그지도 없지 않습니까? 기껏 해봤자 국회의원 5, 심상정 후보 6,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차라리 다 사퇴시켰으면 좋겠지만 지들이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슬림하고 다음을 보는 그래야지 그나마 시민들이 좀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지. 이따위로 이게 뭡니까? 아이고 참 배부르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제 그냥 군뱅이처럼 게으른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애들 보세요. 권력에 벌레 고퍼갖고 눈이 벌게갖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계속 왜 저쪽을 보냐면 지금 윤석열이 김건희 어제 스트레이트 관련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일문일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어제 김건희 그걸 두고 저는 예측을 했었죠. 성격이나 하는 얘기는 다 그럴 거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을 부려보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일종의 스스로 자기를 여장부로 생각했던 사람이고
뭐 회사도 경영해봤고 뭐 비서들도 많이 둬보고 또 이제 그 검찰 뭐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하면서 밑에 있는 애들 그 뭐 자기 남편의 부하지만 자기 부하처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다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도면은 그냥 말 잘하죠. 거침없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도사들과 얘기를 한다 그러길래 야, 이 양반이 그 얘기는 안 했어도 안 해. 이제 물론 이건 이제 도사들과 말씀 많이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초동 어떤 캠프가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고, 서초동 캠프에서 주로 이제 김건희의 감, 그리고 도사들의 이런 예지력, 이걸로 이제 상당히 윤석열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는 이제 거의 본인도 얘기하는 거고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게 뭐 윤석열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거는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때 오방색 뭐 이런 왜 국민들이 그 기겁을 했고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당히 이게 미신이라기보단 뭐냐면 자기가 접촉할 수 있는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부터 10년 뭐 10몇 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사업도 그러려면 사업하는 애들은 이런저런 무속인도 많이 만나고 또 실제로 이제 정책국 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뭐 고대나 서울대나 연대 같은 행정정책대학원 같은 데 많이 가보면은 그런 애들이 점쟁이나 이런 뭐 도사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걔네들은 또 유력한 애들의 뒤를 어떤 점을 봐주려고 위해서 다니고 그러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한양대 대학원 다닐 때 무슨 무속인, 그건 저는 이제 문화인류학과 대학원에서 이제 이것저것 공부하고 그럴 때 그 무속인들 얘기 들어보면 무슨 정치인의 누구의 묘자리를 봐줬다는 등 뭐 이런 거 뭐 흔한 얘기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 씨도 자기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거고, 또 특히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무속신앙 같은 데에 또 많이 또 여러 가지 친연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인생 기복신앙 같은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딱히 뭐 그 부분은 뭐,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검찰총장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윤석열한테 들어가게 돼서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지금 뭐 세계일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캠프 내에 뭐 선대분 뭐 고문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좀 많이 위험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어떤 활동 역량, 활동 기본적인 패턴을 보면은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뭘 했는지도 알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거 속에서 개인 캠프를 서초동 캠프를 꾸려서 남편의 정확히 뭐 내조를 했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본인도 얘기한 거 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 기자만 이렇게 접촉을 했겠느냐? 아니겠죠. 아니 이름도 없는 인터넷 매체 기자랑 그럴 정도면은 다른 레거시 미디어의 그런 어떤 기자들이라든가 언론하고도 분명히 여러 얘기를 했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을 뿐이지 분명히.
특히 서울의 소리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자신의 과거 여러 가지 의심받는 어떤 인적 관계 때문에 관련되지만 실제로 봤을 때 많은 언론인들과 이런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걔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게 이제 자기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뉴스토마토에서. 이 양반은 정치를 해야 된다. 이 정치가 사람 잘 속이고 막 이런 얘기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소리 기자랑 통화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고 달래고 또 끌어들이기도 하고 푸시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지금 그 얘기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실제로는 뭘 해명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입장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해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 자기 그 허위 경력 문제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그럴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진실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면서 뭐가 됩니까? 자기를 잘 설명하고 아주 호소력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도 혹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녹취 자체의 행위도 실제로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일정 정도 의도한 바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르고 달래려고 하기도 하고 사실 나가도 별 문제 없는 오히려 나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왜 그러느냐 실제로 이제 일조는 거죠 조국 관련 수사 그리고 다른 많은 정치인들의 얘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그거죠. 지금 여권의 핵심부 혹은 김어준이라든가 아니면 김어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김어준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 있는 친여 언론인들 영향을 막강하게 미치는 애들 또는 그쪽에서 정치하는 애들 언저리에 있는 놈들 얘네들이 분명히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 될 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검찰총장이 될 때 청와대에서도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했다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옹호하는 집단이 있었고 더 컸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안희정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상당히 얘네들이 윤석열을 가지고 뭘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얘기들이 문재인 정부의 내부에서 있을 수 있다. 그걸 김어준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김건희도 분명히 자기도 김어준에 대한 친분이나 안면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김건희의 존재가 지금 친여 핵심들에 대한 걸 껄끄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거는 지금 이 녹취록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 여권 핵심부의 일부 어쨌든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이 곤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친핵 신부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부분 그걸 얘기하면 자기들도 까발려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친여 집단 일부지만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누군지 몰라도 그리고 김건희는 분명히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이게 아주 복잡한 변수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죠. 즉 결국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과 지향점 걔네들이 뭘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조국이 왜 잘려나갔을까? 사실 좀 김건희의 말이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 안희정이 날아간 것도 근데 안희정이 날아간 거는 사실 개인적인 잘못이죠.
근데 그것을 누군가 부추겼다. 아니면 뭔가 더 뭐 이랬다. 이거는 많이 얘기된 부분이 있죠. 안희정 자체가 성범죄 잘못을 했지만 그것이 더 확대되고 뭔가 하게 된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김건희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죠. 김건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적어도 검찰총장 부인이면 정보력이 적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하고도 오랫동안 그 통화했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뭐 그건 뭐 분명한 거는 친여 핵심 애들이 얘기 못하는 부분들. 결국은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것들이 사실은 노출될 수가 없는 거다.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 내부에 정권의 핵심부, 아주 소수 애들이 도대체 윤석열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을까? 그런 과정에 윤석열을 어떻게 쓰려고 했을까? 그 과정에 예를 들면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역할은 어땠을까? 아니면 김어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지금 여러 반 이재명, 뭐 친 이재명, 뭐 비이재명으로 여권 내부에서 충돌이 나고 있는 부분과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으로의 완전한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도 분명히 연관이 된다. 글쎄요.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쓰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앞에 심상정 후보 정의당과의 연결성에서 왜 정의당, 심상정 같은 정의당의 일부 분파들이 민주당에 대한 끈을 못 놓고 있는가? 혹은 그와 관계성? 이런 것과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다. 과감히 정의당이 얘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진보의 미래는 없다. 또한 그 부분이 결국은 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결국은 정권 교체를 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가? 그건 표면적으로는 결국은 부동산 문제이거나 정권의 실책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야기했던 근본적인 어떤 내부 메커니즘은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결국은 규명돼야 된다. 윤석열이 되든 누가 되든 윤석열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이재명이 되든 저는 이번에 김건희의 그 녹취록 방영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거 보면서 자, 뭐 정치 여담은 여기까지 하시죠. 제 전공도 아닌데.